안녕하십니까. 설재윤 성형외과 원장 설재윤입니다. 오늘은 71세 어머니의 안면 거상 토탈 이마에서 여기 빗장뼈 쇄골까지 얼굴 전체를 목까지 완전히 얼굴을 거상해드린 어머니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수술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개해드리는 어머니는 71세 어머니신데요. 얼굴에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주름보다 훨씬 더 주름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마가 밑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여기 콧잔등 위에 가로로 있는 주름도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팔자도 굉장히 깊어지시고, 그 다음에 메리오네트 라인도 깊어서 이쪽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흘러내려와서 생기는 주머니 같은 세깅이 생기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더라도, 정면에서 보더라도 목에 이 세로주름, 닭벼슬 같은 주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로 주름도 굉장히 깊어 보이시죠? 수술 후 2주째 모습입니다. 이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눈꼬리 같은 경우 이런 데도 많이 개선이 되셨어요. 목도 많이 좋아지시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인중 부분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전에 비해서는 다시 되돌아가 보면 그 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 인중 부분은 개선이 안 돼 있어요. 어차피 안면 거상이라는 게 이 중심 부분은 수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물론 판자 그리고 메리오네트 라인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 이렇게 근육 스마스라든가 목 근육 그리고 피부가 당겨져 올라감으로써 간접적으로 펴지는 효과가 있지만 여기 인중 부분은 생각만큼 그렇게 간접적인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인중 부분은 윗입술 부분은 잘 펴지지 않아서 나중에 제가 이 눈 밑에 수술과 함께 이쪽 부분을 보톡스나 이런 걸로서 다시 교정해 드린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근데 옆모습으로 45도로 해서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 주름이 굉장히 많으신 얼굴이시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메리오네트 라인 이게 굉장히 깊으시고 팔자도 깊으시고 그리고 여기 목에서도 주름이 세로주름도 많으시고 전체적으로 이쪽 아랫부분이 쇄골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쇄골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많이 주름이 많이 생성돼 있죠. 이게 이제 이쪽이 지금 수술 후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눈을 가려서 그런데 여기 쌍꺼풀도 이마가 척 뒤로 당겨져 올라가니까 이마 여기 쌍꺼풀도 많이 숨겨져 있던 쌍꺼풀도 드러나 보였습니다. 물론 여기 눈 밑에 여기는 좋아지기는 조금 하였지만 나중에 보통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전후 이때쯤에서 저는 여기 눈 밑에 하안검 성형을 같이 해주게 되면 훨씬 더 젊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하면서 이쪽 나중에 윗입술도 조금은 제가 보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도 보면은 목도 많이 지금 좋아지셨어요. 좋아지셨고요. 그다음에 완전 측면으로 모습으로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세로 주름이 있으시고 여기 눈꼬리 이쪽을 보시면은 굉장히 부채살처럼 주름도 많으시고 목도 전체적으로 주름이 많으셔요. 그런데 수술한 이후에는 2주 후에는 보면 훨씬 많이 좋아지셨죠. 물론 귀나 이런 데 꼬매놓은 부분이 아직은 그렇게 깨끗하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목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뚜렷하게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팔자 같은 것도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마도 주름 부분이 많이 펴져 있어서 보기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45도 방향에서 봤을 때 얼굴은 이쪽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채살 모양의 이런 주름이 많이 있으시고 여기 미간
미간 사이라든가 눈과 눈 사이 이쪽, 그다음에 이마 전체적으로 좀 주름이 많으신 그런 얼굴이세요. 근데 하시고 나셨을 때의 모습인데 훨씬 더 좋아지신 모습인데 지금 모습은 사실은 조금 어색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어색한 모습이더라도 현재 굉장히 만족하시고 계시고요. 여기 어머니의 친구분께서 처음에는 다른 곳도 많이 상담을 다녀보지 왜 설진 성형외과 한 곳에 꽂혀가지고 바로 결정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설진 성형외과를 굉장히 선택을 잘한 것 같다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목에 주름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주름이 세로로 많이 있고요. 눈꼬리 쪽에서도 부채살 모양의 이런 주름들이 많이 있으세요. 물론 그런데 하시고 났을 때는 많이 이렇게 펴져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저는 거상 수술을 하더라도 항상 거상 수술을 할 때요. 지방을 넣거나 실을 넣거나 그렇게 수술과 동시에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극구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수술 효과인지 아니면 실로 당겨놓은 효과가 추가돼서 실 효과인지 아니면 지방을 넣어서 빵빵해져서 나타나는 효과인지 그걸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거상 수술이라 하면 반드시 거상으로서 나타나는 효과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자분께. 그래서 저는 수술하면서 지방이나 실 이런 것은 절대 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방 이식은 처음에는 앞으로 빵빵해지니까 귀엽고 어려 보인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앞으로 빵빵해졌던 게 밑으로 흐르면서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얼굴 표정도 더 훨씬 더 밋밋하게 보이기 때문에 표정이 둔해진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런 팔자라든가 메리오네트 라인이라든가 이렇게 입꼬리로 해서 이런 라인이라든가 여기에 세로 주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술한 이후에는 확 줄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런 수술의 효과는 저는 항상 6개월까지를 저는 좀 기다려 달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물론 회복의 과정에서도 6개월 정도 됐을 때까지 계속 불만스러운 게 줄어들어가고 효과는 점점점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6, 7개월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환자분들께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어머니께서는 나는 내시경보다는 두피를 절개해서 이마를 당겨 올려서 직접 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특히 미간 사이에 잔주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미간의 사이에 그 내천자 같은 깊은 주름도 확실하게 없애달라라고 하셔서 두피 절개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연세가 있으셔서 내시경으로 이마 쪽을 수술하는 거 원했는데 꼭 두피를 원하셔서 제가 두피 절개를 수면 마취로 다 두피 절개를 포함해서 얼굴을 풀 완전히 토탈 얼굴에 거상을 수면 마취로 다 한 환자이고요. 실제로 이거는 완전히 두피를 재서 얼마만큼 잘라낼 것인가를 이렇게 정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라낸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런 갤리퍼를 여기를 표시하고 또 이쪽에 여기를 표시해서 세 군데를 표시해서 여분의 피부를 이렇게 쭉 잘라내고 하는 과정의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피는 두피 절개로 해서 이마 쪽을 당기고 그다음에 미간 사이에 깊은 내천자를 주는 그런 주름을 형성하는 추미근도 잘라주고 또 이마 거상이 두피 절개를 했을 때는 안면 거상 효과에 시너지 효과도 동시에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피 절개에 대해서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두피 절개를 하고 나면 이런 곳에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경우는 첫째, 얼굴에 지성 피부인 사람, 특히 지루성 두피에서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빠집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차이는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 머리카락이 거의 다 재생돼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곳에 봉합 부위에 가서 일부 압력, 당겨지는 벌어지는 압력으로 벌어지는 텐전으로 피부가 일부 죽어서 혹은 염증이 생겨서 일부 부분이 모발이 안 나는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에도 쉽게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하는 수술은 안면 거상이라는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이 수술이 굉장히 좋은 수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탈모는 결국은 6개월이면 거의 다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머리가 다시 나니까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탈모뿐만이 아니라 수술하고 부위에서 약간의 울퉁불퉁한 그런 매끄럽지 못한 그런 피부결 이런 것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렇게 토탈로 수술을 마치고 났을 때 얼굴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얼굴이 아까의 그 많은 주름살과 이런데 미간에 주름, 그다음에 콧잔등 위에 여기 주름, 그다음에 팔자 그리고 여러 가지 주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물론 여기에 윗입술 부분은 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수술하기 전보다는 훨씬 개선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제가 이 하안검 성형을 해드릴 때 여기는 꼭 다시 제가 손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처음 수술하기 전과 막 수술이 끝났을 때 지금 상태거든요. 처음 수술하기 전에는 이런 곳에 주름이 엄청나게 많으셨잖아요. 근데 수술이 막 끝나고 났을 때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부터는 제가 수술 전과 수술 후 과정을 하나의 이런 비교 사진으로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수술 전과 수술 후 모습이에요. 훨씬 더 젊어 보이시죠? 물론 이 상태가 약간 2주 정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주면 내가 외출을 할 수 있을 건가, 일을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회복 기간을 판단해 보시라고 제가 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비교를 해보시면 이런 팔자에서도 훨씬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 메리오레트 라인에서도 훨씬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 목에서 이렇게 세로주름도 거의 없어지고 가로주름도 이렇게 진했던 것도 거의 옅어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목이나 얼굴에서는 훨씬 더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이거는 확실한 얘기입니다. 이 거상으로 인해서 피부 톤이 밝아진 것은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피부를 팽창시켜 보시면은 피부가 밝아진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즉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거나 그랬을 때도 피부가 이렇게 팽창하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해 보여요. 그래서 되게 이제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 주름도 생기고 얼굴이 처지고 그러면 피부가 칙칙하다 또는 좀 무겁다 우울한 느낌이 드는 피부 컬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피부가 깨끗해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목이나 턱선에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45도 방향에서 봤을 때 또 이렇게 여기 보면 목에서도 굉장히 좀 심하죠. 그다음에 여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다만 여기 이쪽 부분 수술에서 제일 그나마 안 좋게 보여지는 곳이 이 윗입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윗입술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수술 부위가 이쪽은 사실은 수술 부위가 아니에요. 이쪽은 다 이쪽 측면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위고, 그 다음에 얼굴에서 전체적인 이런 턱선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목선 라인 이런 것이 정리정돈된 느낌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완전 45도 각도에서 봤을 때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보면요, 이쪽에 주름이 세로로 많이 있죠. 근데 여기는 주름이 아니라 여기 이 선 라인이 완전히 끌고 가듯이 이쪽으로 완전히 팍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쭉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턱선이 이렇게 또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거상을 하고 나면 턱선이 분명하게 나타날 정도로 이렇게 목의 거상이 확실하게 된다는 것을 꼭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쌍꺼풀도 이게 이마가 거상돼서 올라감으로써 과거에 숨어져 있던 쌍꺼풀도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또 다른 방향에서 본 얼굴 사진인데요. 거기서도 마찬가지. 이 목에서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느낌이고, 이쪽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주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이런데 보면은 여기 부채꼴 모양의 이런 주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마도 그러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러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딱 보면 눈에 띄는 게 이 윗입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윗입술 부분을 잘 처리를 해야 아마도 물론 여기 하안검 성형도 나중에 잘 해야 전체적인 안면 거상의 완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측면에서 보는 얼굴이죠.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한 군데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목에서 특히 보면 이렇게 이제 닭뼈처럼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각이 딱 져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각이 딱 치듯이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목에서 이쪽에 목의 근육이 확 당겨 올라가고 위쪽으로 확 당겨 올라가니까 이쪽 부분에서 굉장히 팽팽해지고, 그 다음에 턱선이 잘 나타나게끔 변하는 그런 수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밑에서 쳐다봤을 때 아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밑에서 봤을 때 팔자나 메리오네트 라인이나 이 목, 특히 이렇게 목을 보시면요, 목에서 막 이렇게 세로주름, 또 가로주름, 깊은 가로주름, 좀 약간 쭈글쭈글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쫙 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물론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얼굴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주름이 있어가지고 주름 때문에 수술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나는 주름이 없는데 그냥 얼굴이 처졌으니까 수술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그랬을 때 어차피 주름이 있든 없든, 또는 그냥 얼굴은 나이가 들어가면 처져가는 것은,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 밑으로 몰린 곳의 정착 부위가 이 목과 턱선과 이런 메리오네트 라인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잘 해주면 거상 수술을 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거를 여기서 잘라낸 것이 아니라 위로 당기고 해가지고 결국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위로 당기면 그 위에서 밀려있는 살을 또 위로 당겨 올려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랫부분이 좋아지면 전체가 좋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거상 수술을 할 때도 그냥 도배지를 편다는 느낌으로 아시면 될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한다 그러면은 도배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한 벽면이라고 한다면 여기만을 도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쭉 밀어 올려야죠. 그러면은 여기는 도배지로 잘 붙여놨는데 위에는 그대로 두면 붕 떠 있거나 아니면은 겹쳐서 이렇게 벽에 붙어 있겠죠. 종이가. 그런 것처럼 얼굴살도 그냥 여기 이 부분만 수술하고 요 위로 밀어 올려놓으면 이런 데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결국은 수술하게 되면 목에서부터 밀어 올리니까 볼로 올라가고 볼에서 밀어 올리니까 측면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마도 당겨줘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마에는 나는 주름이 없으니까 이마는 그대로 두겠다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세요. 그러는데 결국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목에서부터 이렇게 얼굴을 전체적으로 밀어 올리면요. 이마를 그대로 두면 이마는 꼭 눌러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것도 저도 환자한테 배웠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전체를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 받으신 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마를 그대로 두고 목과 얼굴만 했더니 마치 이마를 눌러놓은 것처럼 느껴지더라. 그래서 그게 당장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당장 해주라고 하신 분들 계셔서 뭐 수술 받고 나서 한 3주 때 다시 하신 분도 계시고 수술할 시기가 아니거나 또는 형편이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하겠다는 분들은 많이 아쉽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분은 두피를 절개해서 얼굴 이마를 전체적으로 거상을 한 어머니신데 오늘 여기 어머니를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느낀 게 뭐냐 연세가 드셨어도 거상에서 얼마나 사람이 즐거워하고 행복하는가를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실제 여기 어머니께서도 아주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셔요. 그래서 오실 때 정말 기분이 좋아 보이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셔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안면 거상을 두피로 하는 이런 수술 말고 내시경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하얀 바탕이 두개골이라면 이런 드릴로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으면 이렇게 구멍이 뚫립니다. 이 구멍 속에다가 여기를 박아 넣으면 일종의 이쪽이 옷걸이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뾰족뾰족 멋이 보이죠? 그러면 아까 그 드릴로 뚫었던 여기 구멍에다가 여기를 박아서 고정하면 이마 피부를 전체를 풍선처럼 이렇게 떠 올리듯이 이마를 이렇게 부풀린 다음에 이걸 이마를 위로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다가 딱 찍어서 짓눌러 놓으면 이마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마에서는 가운데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 하나씩 이렇게 박아 놓는데요.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박고 여기다 박아서 이 이마를 전체를 풍선처럼 떠올린 다음에 이렇게 끌어올려서 여기다가 아까 옷걸이 같이 생긴 뾰족한 곳에 박아 놓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되는데 이거는 보통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되면 다 없어지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마 거상, 그 다음에 안면 거상, 그리고 목 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마 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거상하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거상하는 방법은 이쪽으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거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두피를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절개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다가 여기 이쪽에다 하나, 이쪽에다 하나 녹는 그 나사를 머리뼈에다가 심어놓은 다음에 이 이마를 전체로 끌고 올라가서 거기다가 고정시키는 이마 거상이 있다는 두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두피가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마 거상을 내시경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어떤 사람을 내시경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두피를 절개해서 이마를 끌어올린 다음에 이마 거상을 해주는가. 특히 두피 절개를 할 때 저는 탈모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탈모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나, 환자분께서 또는 탈모에 대해서 심한 거부감을 갖거나, 또는 연세가 많으시면 두피 절개를 권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도 시간이 더 걸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탈모로 인해서 환자가 불편해하면, 결국 내가 수술했던 환자가 불편하면 수술한 의사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도 마음 편하고 저도 마음 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피를 절개하는 이마를 거상할 것인가, 내시경으로 이용해서 엔도타인을 머리뼈에 심어놓고 이마 피부를 당긴 다음에 고정할 거기에 눌러서 고정할 것인가 선택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어머니처럼 두피 절개에 대해서 적극적인 분이 계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적극적인 분에 대해서는 저도 두피를 박수치면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피 절개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거나 또는 탈모에 대해서 아주 예민할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내시경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 탈모는 결국은 기술적인 의사의 테크닉에 의한 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환자 자신의 본인의 체질적인 것이 많이 기이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굴에 기름기가 있는 지루성, 여러분들이 어려서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건 지성 피부거든요. 그런 분들은 두피도 지루성 두피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염증도 잘 생기고 또 탈모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내시경으로 추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탈모가 일시적으로는 있지만 그거는 의사의 기술적인 문제에 의한 그런 탈모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서너 달 이후부터는 머리카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는 그 주변이 맨들맨들할 정도로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맨들맨들한 부위를 오히려 가장 반가워합니다. 그런 부위는 거의 다 머리카락이 나와요. 그 안에 참지 못해서 모발 이식센터에 가서 머리를 심는다 어떤다 하는데, 결국은 머리 줄기만 빠졌지 모낭은 살 속에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데, 나중에 그거를 모발 이식을 해서 모발 이식 때문에 다시 머리가 나온 걸로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6개월만 돼도 3, 4cm 자라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이 수술은 내가 안면 거상이다 하면 거상이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뭐 탈모가 있다? 그거는 좀 기다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흉터가 좀 생겼다? 그거는 그 부분에 모발 이식을 한다고 하는데, 생살에도 모발이 다, 이식된 모발이 다 살아나지 못하는데, 흉에다가 모발을 꼽아 넣었을 때 그 흉에 혈액순환이 없는 섬유질에서 얼마나 잘할까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간단히 잘라내고 다시 봉합해 주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본질에 대해서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 나머지 뭐 일시적인 탈모라든가 아니면 남을 수 있는 흉터라든가 이런 거는 간단한 조치로 대부분 해결된다. 그랬을 때 그 본질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광대뼈도 두피 절개를 해요. 그런데 제가 94, 5년부터 개업했지만 두피 절개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00년부터예요. 근데 광대뼈가 됐든 두피 절개로 광대뼈를 축소를 했든 광대뼈 같은 이런 축소 효과에서는요 굉장히 좋은 효과거든요. 또는 뭐 두피 절개로 이마 거상을 했든 저는 그것 때문에 와서 환자가 막 뭐라고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건 왜 그러냐? 본질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불만이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오시지도 않지만 오신다 하더라도 저는 반가워요. 예, 수술의 본질을 다시 잘된 수술의 결과를 1년이든 2년이든 이후에 다시 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수술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오면 불안한 것이지 수술이 잘 됐다고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수술을 올바로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1년, 2년이 아니고 몇 년 지나서 전화를 해도 그 전화를 받으면 반가워요. 그거는 결국 뭐냐? 수술의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안면 거상 수술에 대해서 수술 후 2주째 얼마나 회복이 됐는가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